오늘 378페이지요. 둘째입니다. 네, 둘째, 뜻을 두루 암. 자, 이를 두루 안다 하는 것은 이제, 일체를 아는 것, 모든 것이 현상 보이는 모든 걸 아는 것이라면,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또 뭐 속뜻은 없고, 겉뜻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안다 하면 전체 뭐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다 통틀어서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이 뜻을 안다 하는 거는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아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쉬워질 겁니다. 그 안에는 뭐 저게 그 깨달음에 관한 뜻도 있을 것이고 병에 관계되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 세속에 관계되는 것 또 세속을 떠난 진리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런 걸 이제 이 뜻을 두루 안다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뜻을 두루 안다는 것은 모든 분류의 차별의 이르기까지 응하여 경계를 아는 것이니 이른바 세속이기 때문이요 혹은 성이기 때문이요. 이 말은 이제 뭔가 하면은 이거는 세속의 뜻, 이거는 성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세속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간략하게 하면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를 세속의 뜻이에요. 성의 뜻이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성의 뜻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칙소 1번 보시죠. 이하는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1가지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제1 세속문과 성인문이다. 가령 대성아비달마 직농 일본과 대성아비달마 잡지론 제3권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무엇이 세속의 존재이고 몇 가지가 세속의 존재이며 무슨 뜻으로 세속의 존재를 나타내는가. 잡념의 인식 대상이 이 잡념이라고 하면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걸 번뇌를 얘기한다. 이 번뇌의 인식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 세속의 존재의 뜻이고 일체가 다 세속의 존재다. 무조건 갈로 열고 일체랑 5, 12, 18개 35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체를 말한다. 됐죠? 잡념된 모양의 자아의 집착함을 버리기 위해서 세속의 이 존재를 관찰한다. 이제 세속의 존재를 관찰하는 것은 결국 이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거든요. 그죠? 무엇이 성의의 존재이고 몇 가지 성의의 존재이며 무슨 뜻으로 성의의 존재를 관찰하는가. 이른바 청정의 인식 대상이 성의의 존재의 뜻이고 일체가 다 성의의 존재이며 청정한 자아의 모습에 집착함을 버리기 위해서 성의의 존재를 관찰한다. 여기도 이제 이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성의의 존재를 얘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잡념의 인식 대상이 이제 세속의 존재라면은 청정의 인식 대상이 성의의 존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이 바꾸서 보면은 세속에 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늘 번뇌가 일어나는 말과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면은 반대로 성의라 하는 것은 성의라는 존재를 우리 알기 시작하게 되면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의 인식 대상이 성의의 존재의 뜻이고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싹 바꿔버리면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글을 볼 때 어렵게 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글을 이해하는데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속 성의 이러는 거는 세속이란 세하는 시간이잖아요. 매 시간이고 속이라 하는 우리 살고 있는 속된 것을 얘기하죠. 저급한 것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 세속에 살고 있는 이상은 계속 번뇌가 일어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뭐 보니까 이번에 뭐 수해가 이래 났는데 서울에는 수해 대책에 그걸 안 했다. 신청을 안 했다. 얘기가. 다른 지방이 신청해가지고 이 산사태를 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안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대요. 그런
그러면 이게 바로 세속이지. 그러면 또 막 이제 서울시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고 막 또 이게 이제 세속이지. 세속이는 전부 그런 일들이에요. 얘기하자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 성인은 자 진리잖아요. 진리 자체를 우리 인식을 할 때 마음이 막 환해져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청정의 대상이에요. 성의가. 그래서 세속은 번뇌의 대상입니다. 그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은 이 번뇌의 대상을 성의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 모두가 다 세속이인 반면 일체 모두가 다 성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안목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뜻을 두루 안다고 했을 때 우리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왜 뜻을 두루 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반문을 해보면은 그런 뜻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79페이지로 다 했죠. 대성아비 달마 잡진노래 일체가 다 성이 존재하는 것은 일체법이 진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한 거 아니죠. 자 3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막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관료들하고 국회에서 티격태격 싸우는데 그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세계는 너무 세속의 세계다. 들다 보면 근데 치고받고 업어치기 놓고 하는 게 대만에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어디서 하는가? 한국 국회에서 하는 걸 대만에서 배워서 한대.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챙기고 세속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 성의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자는 데 있는 거예요. 대만면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중국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중화 문화권에서 뜻을 되게 의미를 되게 좋아해요. 뜻을 좋아하고 의미를 좋아하는 왜냐하면 한자 자체가 뜻 글자잖아요. 이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일에 대만에서 누구에게 손목시계나 또는 저는 시계를 선물한다. 우리는 시계를 선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만이나 중국에 선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해줄까? 의미를. 네? 하면 안 되겠네. 약속 잘 지켜라는 뜻을 주는. 약속 잘 지키는 뜻을 준다. 대만 사람이나 중국 사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종쳤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말했지 이 선물하고 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종쳤어. 인생 끝났어 이런 뜻이야. 시간을 못 한다는 뜻인가 보죠. 예? 이제 시간을 못 보낸다는 뜻인가 보죠. 아니 땡땡한 끝났다 이런 뜻이야. 땡땡 끝났다. 결혼식은 예물이에요. 예? 요새는 땡땡하네요. 예, 안 하더라도 이 시계 종이 울리니까 결혼할 때는 예물 안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 시계는 선물 안 한다 그런 얘기. 그래 우리 뜬 이야기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하면요 약자로 된 거를 보면 진짜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나중에. 나중에 중국이 이 문화에 큰 혼란이 올 거라. 지금 하면은 그 글씨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자로 한 거는 전혀 그런 뜻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혹은 공덕이기 때문이요. 건물이기 때문이요. 연이기 때문이요. 세이기 때문이요. 혹은 생이 나오고 머무르며 혹은 무너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는 그냥 보세요. 공덕, 건물, 연, 세, 생이 나오고 머물고 무너지는 모양 이런 건 다 합하면은 그냥 일체예요. 일체가 일어난 현상들인데 그걸 또 분류를 해가지고 요건 무슨 뜻이고 요건 무슨 뜻이고 뜻을 전부 다 내게 맞죠. 뜻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보러 봅시다. 여기 차를 갖다 놓은 뜻이 뭡니까? 목말라 하는 육법공이 야, 정답이다. 바로 이제 그걸 뜻이라 그래요. 자, 그거 봅시다. 원칙수 1번 보십시오. 제2 공덕과 과실이다. 이 공덕이기 때문에 허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공덕과 과실을 얘기합니다. 사무량심 등감 140가지 불공법을 공덕이라 이름한다. 함께 하지 않는 법을 공덕이라 이름한다는 거죠. 오욕, 희박, 4가지 무거운 번뇌 등을 과실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오욕, 희박 대부분 알죠. 4가지 무거운 번뇌. 4가지 무거운 번뇌라 그러면은 4가지는 그것인데 말라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악야, 나의, 아만, 아치 같은 것 그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전의 다음 문장에서 과실은 모든 잡념법이고, 잡념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공덕은 모든 청정법이다. 공덕이 청정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의를 보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공덕이 생긴다 이 말이죠. 바꾸고 말합니다. 중분별론에서 열반을 공덕이라고 이름하고 생사를 가시라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그 열반의 뜻은 뭐냐? 공덕을 생사, 삶과 죽음의 뜻이 뭔가 과실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공덕이라고 하는 공자 있잖아요. 공요. 나라에 공이 있었다 할 때 그 공자입니다. 공훈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 나라에 공이 있느니라. 공훈이 어쩌고 이렇게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나 뒤에 덕자가 하나 더 붙었죠. 공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자도 나라에 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결국 거기서 나라에 이익을 준 거거든요. 그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죠. 덕도 이익과 관계. 공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롭고 온 것,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 이득이 되는 것 이런 걸 다 공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 자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위대한 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열반을 공덕이라 부른다면 열반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안 그래야죠? 공덕을 얘기하면 생산 이런 건 생사와 이 열반을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뜻을 공부하니까 아예 뜻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생사니까 생사죠. 생사. 생은 태어남이고 사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과실이라고 얘기해줘.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영원 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들. 다 그래요?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또 하면은 생긴 것은 사라진다. 형성된 것은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막 오래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세상 할도 만드네 죽다니 이런 그러면 이게 생사가 우리의 과실이 되죠. 그러면 생사에 반대되는 개념이 알다시피 이제 열반이거든요. 열반이거든요. 열반은 그 다음 뭐냐 이게 불생이에요. 생도 아니고 불멸이요. 그래 불멸은 불사를 얘기하죠. 불생 불사예요. 요거 이제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생기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형상이 없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열반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그래 명상을 해가지고 뭔가 막 다 지켜보면 분명히 형상이 있는 건 사라지거든요.
이미지가 일어난 거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추격해 보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있느냐,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찾아보는 거죠.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곳이 없다면 처음이 없는 거고, 사라지는 곳이 있는데, 사라지는 거 있는데 사라지는 곳을 살펴보면 사라지는 곳이 없어요. 그건 끝이 없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없다면 생사는 처음과 끝이 있는데, 생사 속에, 생겼다 사라지는 속에 처음과 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게 뭐냐. 생사는 세속인데, 생사는 세속인데, 생사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처음도 끝이 없는 성인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한 가지 사실이 두 가지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는 세속이 드러나고 하나는 성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이게 열반을 가는 게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공도, 어떤 힘을 줬느냐, 기쁨을 준 거죠. 이걸 갖다 열반낙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사에 끄달려가지고, 이게 얼마 못 살을, 100년 못 살을 죽으니, 이거 참 너무 아깝다, 막 이랬는데, 알송대종 보니까, 사실은, 껍데기만 생겼다, 사라졌다, 그렇게 보이지만, 본래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 공덕이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하고 들으면, 진도가 안 나가서 문제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칙소 두 번째 보십시오. 연이기 때문이요. 연.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연으로 본다. 연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연, 앞에 인자고. 그럼 이는, 이거는 이제, 직접 원인을 얘기하고요. 연은 이제 간접 원인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연을 얘기했는데, 네 가지 연을 얘기했다. 그 연의 뜻이 뭔가 하면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연이라는 뜻이. 제가 이거 하나의 풀이에서 설명하는 이유를, 이름을 아세요? 잘 알아요, 미안해. 네, 제 경험입니다. 고생을 해야 하니까.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할 때, 학인들에게 강의할 때, 이 용어를 다 안다는 걸 전제해서 강의를 했더니만, 학인들 다 조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을, 이 있는 걸 하나, 개념 파악을 위해서 푸니까, 잠자는 학인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풀었을 때 명확한 뜻이 드러나니까요, 이게. 자, 봅시다. 제3, 네 가지 조건을 분별하는 것과 제4, 3세를 분별하는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은 왜, 뭐를 얘기하고, 3세는 뭐냐?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죠.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은 전부 옛날 글자 같아도 내용은 우리 현실에 지금 우리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쓰죠. 그리고 이 조건에 의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잘 알면은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저 사건은 어떠한 원인에서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작을 하더라도 원인을 잘 살펴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을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 원인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우리 벌써 배웠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그 5가지 뜻을 아는 것이다. 이랬을 때, 5개 중에 3번째 원인을 두루 원인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면 지혜라고 했습니다. 원인을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주체인 지혜다. 그래서 원인을 안다. 그 아는 주체를 얘기를 하는
얘기하는 거는 지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원인을 아는데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웠으면 금방 써먹어야죠. 안 그래야죠. 자 봅시다. 네 가지 조건에 관하여 저 유가 사지론제 상권에서 단같이 말한다. 또한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인연이다. 인이라 하는 연을 얘기하죠. 모든 종자를 말한다. 종자는 씨앗이죠. 씨앗은 직접 원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을 직접 원인이고 연은 간접 원인인데 여기서는 인이라 하는 연을 얘기한다는 거죠. 인이라는 거. 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이 씨앗만 종자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살생을 하게 되면은 이 복독 종자 끊어진다. 자비 종자 끊어진다. 자비 종자 끊어진다. 그러니까 자비라 하는 종자, 자비를 종자로 보는 거죠. 씨앗으로 보는 거죠. 도덕질을 하게 되면 신뢰의 종자가 끊어지고 그런 말을 하죠. 사태는 음행을 하게 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더럽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게 신뢰의 종자가 끊어진 걸 얘기하고 도덕질은 복도의 종자가 끊어지는 걸 얘기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입은 바른데 말이 헛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근데 세속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술을 적게 마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술을 마시면서 참외를 좀 하든지 그냥 그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마시면 안 돼요. 그 종자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종자입니까? 종자 아닙니까? 사람도 종자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자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뜻으로 본다.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저 사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직접 원인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런 결과가 왔구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자, 둘째는 등무관련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중단됨이 없고 여러 마음이 반드시 생기하면 이것이 그것의 등무관련이다. 연은 여기 등무관련입니다. 마음이 상속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등 무한년이라는 거죠. 등 같다 이거죠. 네. 자, 얘기하자면 의식이 있다. 그럼 의식과 연결된 게 이제 말라식이에요. 요 사이를 등 무관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식을 이제 후념이라고 해요. 이래도 맞아요. 후념. 말라식을 전념. 그런데 이 말라식하고 의식은 닮았어요. 이 말라식이 이제 이어가지고 의식이 이제 일어났는데 말라식이 자의식이거든요. 자의식인데 의식도 자아를 갖고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식이 상속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면 이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같은 모습이에요. 등자예요. 무관이라 하는 사이가 없다. 이 사이가 없는 거죠. 무관이에요. 그러면서도 서로 이제 뭐라는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요 사이가 없는, 같고 사이가 없는 요것이
결과를 가져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념이 사라지면서 군념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요거는 사라지는데 우리 화살 끓게 하면 되죠. 반대로 해야 되겠죠. 말라식이 사라지면서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생각이나 그러니까 앞에 사라진 생각이어서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같다는 것이죠. 얘기하죠. 내용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라식과 아리아식 사이의 이 의식이 시기상속하는 걸 등무관념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요걸 얘기 안 하더라 생각을 해보면 알죠. 생각 자체 등무관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앞 생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뒤 생각이 또 일어났는데 앞 생각이 자아락하는 생각이 있으면 뒤 생각도 자아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나락하는 생각 이게 쫙 이어질 것 같은데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가 하면은 내락하는 생각이 가다가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다시 또 나의 생각이 또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이러는 거죠. 끊어졌다 이어지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걸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불연속의 연속. 분명히 보면 앞 생각과 뒤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인데 불연속이죠.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연속이니까요. 얘기하죠. 그래서 생각을 잘 살펴보면은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가는데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하나로 쭉 이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럼 내락하는 생각이 한 생에 쭉 이어진다고 다른 걸 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있어서 말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행동 옮기게끔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생각이 막 내락하는 생각 등무관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좀 그게 망상이고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역시 그릇이어보구나. 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거 아니다. 생각을 잘 보라. 생각은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락하는 생각이 일어났다면은 내락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무아라는 거죠. 결과서. 그래서 생각 그거를 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럼 생각을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진신직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집안에 도둑이 침범했다 했을 때 그게 도둑인 줄을 모르면은 도둑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도둑인 줄 알면은 도둑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 도둑이 생각이거든. 번뇌거든요. 번뇌가 일어날 때 저놈이 번뇌인 줄 알면은 번뇌에 붙들리지 않는다. 심리 치유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심리 치유가 왜 되는가 하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다. 자기가 왜 말하고 생각하는 이 행위가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이상한 습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몰랐다가 수행을 통해서 어릴 때 트라우마에 의해가지고 어릴 때 상처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아는 순간부터 그 버릇이 없어요. 뭐라고 반복하는데. 안다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주 속된 말로 하면은 수행의 명상이란 지가 쥐꼬라지를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쥐꼬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치부를 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놈을 희한하게 다 오는데
자기는 부정하고 싶은 거야. 아, 내가 이 고고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생각했는데, 뭐, 온갖 잡등이 다 일어나니까, 나락하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을 한다. 이건 수행이 잘못된 것이다. 수행이 이상해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가 쥐꼬라지를 보고 있는데도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예? 모르니까. 모르니까. 일러줘도, 예. 그 부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하면은, 자기 애가 강하다. 자기 애가 강하다. 자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몇 가지 종류가, 몇 가지 이게 있는데, 얘기하자면은요, 첫 번째는, 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과하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자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를 얘기하면은,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자기의 발로입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주 고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 공주병 같은 거죠. 네, 공주병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손을 까딱하지 않고 그걸 자기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사람이 매우 교만한 사람. 교만. 네. 교활하네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 네. 이런 사람. 그런 이제 이런 것이 자기애가 있는 사람. 그래,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개를 자기가 제일 잘났다. 맞아요. 예. 사실 저는 10대 때 그걸 버렸어요. 10대 때 버렸는데 뭐 책을 몇 권 읽고 그러면 고개를 탁탁탁탁 그리고 잘났지 했죠.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예. 도인도 가짜 도인. 아니, 가짜가 아니고, 그치, 가짜 도인이 마치 뭐, 어른 배꼽 보고, 뭐, 도인인 같은 선문답도 막 하고, 10대 때 그랬으니까, 근데 우습지, 뭐,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버렸어요. 버렸는데, 바둑을 또 써버렸어요. 바둑을 두면서 그걸 버린 거죠. 버렸는데, 일부러 이제 바둑을 배운 거예요. 제 성격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습이 돼가지고 바둑 가끔 한 번씩 둡니다.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근데 그 바둑도 보니까 집중이 잘 될 때는 승률이 많이 오르다가 집중이 떨어지면 늘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알게 됐는데, 지금도 가끔 보면은 제가 잘난 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생이 내가 이 생만 아니고 전생도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무관연하다가 졸지에 자기 애가 나오는 게. 그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사람들 딱 보면은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저 사람 자기애가 강하구나 이래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것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소연연이니 모든 희망과 심소법의 인식 대상의 경계이다. 이제 소연연 아속자에 연자 두 개가 있죠. 인연 하더라도 인자죠. 덕무관연 할 때 여기는 소연 연 이렇게
소연년. 그러니까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인식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제 심왕과 심소법이 됐으니까요. 심왕은 사물을 볼 때 이런 사물을 전체를 통각하는 게 심왕이라면 심소는 요거 부분적으로 이렇게 캐치하는 걸 심소라고 합니다. 같이 작용을 해요. 심왕은 왕이라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거든요. 심왕은 왕이 비유하고 심소는 신하에 비유합니다. 심왕은 8개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심, 발랄식, 아야식 8개. 심소는 51개나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심소법 인식 대상의 경계다 했죠. 심식의 마음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소유는. 마음의 대상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대상. 마음의 대상이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찻잔을 보면은 찻잔은 바로 이 마음의 대상이잖아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데 이 찻잔이 바로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 그런 원인이 다른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는 건 머리가 아프죠. 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손, 제기 손가락 잡으세요. 제기지. 뭐가 아프죠? 네? 많이 아픕니다. 네. 아픈 거는 이 손가락이죠. 그래서 놓아보면은 아픔 사라지죠. 제끼면 아프죠. 좋습니다. 아픔은 말이죠. 촉각에 속합니다. 그렇죠? 촉각은 마음이죠. 그런데 아픔을 또 의식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도저히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있으면 많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아프다는 촉각도 아주 인식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찻잔이 우리가 인식을 일으킬 수 있죠. 넷째는 정상연이다. 정상.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정상이라고 합니까? 증가하다는 뜻이죠. 얘기하는. 그러면은 그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이 원인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 자체는 어때요? 씨앗은 원인이라는 연이지만은 흙이라든지 물은 어떻습니까? 그걸 정상시킬 수 있는 씨앗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걸 정상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지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자를 제외한. 그럼 이해가 되시죠? 눈과 그에 대응하는 법이 안식이 배대되는 것 같고, 이제 이 말은 뭔가 눈하고 그에 대응하는 게 뭡니까? 모양과 색깔이잖아요. 눈과 모양의 색깔이 딱 만나면 안식이 일어납니다. 안식은 뭡니까? 시각이죠. 시각이 탁 일어납니다. 그러면 눈이 직접 원이라면은 모양과 색깔은 이 정상연이 될 수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나머지 식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착함과 착하지 못한 성품이 능히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못한 결과를 취합니다. 그렇죠? 착하면 사랑스러운 것, 착하지 못한 성은 사랑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죠. 이와 같은 종류들을 정상연이라고 이름한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장과 같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착하다 하는 거는, 착한 거는 사랑스럽다. 착하지 못하면은 저는 뭐 또 저런 짓을 해 사랑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마음은 원인이 되는데, 그죠? 마음 중에서도 착하지 못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상연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서 마음은 진짜 원인이라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닌다는 얘기죠. 자, 3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육아사지론 제3권에서 무엇을 3세라고 건립하는가? 무엇이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얘기죠. 미래라고 이렇게 딱 세울 수 있느냐? 이른바 모든 종자가 법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법과 같이 건립한다. 자, 종자는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발현이 될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계가 생기죠. 그 현상계가 법이에요. 종자가 법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근데 법과 같이 건립한다. 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아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죠? 만약 모든 법의 결과가 모양이 소멸했으면 과거이고, 자, 법의 결과 모양이 소멸했다면 과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찻잔이 있으면 찻잔이 부서졌으면은 찻잔의 과거가 되겠죠. 부서진 거 보니까 이게 찻잔이 제법 예뻤는데 부서졌구나. 과거죠. 그래서 모양이 소멸했으면 과거돼요. 법의 결과가. 그러면 법의 결과라고 하는 게 이게 모양 갖고 있는 게 법의 결과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있는데 아직 모양이 신이 나지 않으면 미래이며, 자, 원인이 있는데 아직 모양이 신이 나지 않는 건 어떤 것이냐. 올챙이 같은 경우죠. 올챙이는 아직 개구리 모양을 생이 나지 않죠. 그죠? 그러면 개구리 모양이 될 수 있는 원인은 있다. 이죠? 그러면은 미래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면은 좀 더 직설을 조화하면은 난자와 정자는 미래입니다. 난자, 정자는 미래가 되는 거는 모양이 아직 안 생겨서 그런 거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은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죠.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소멸했으면 과거. 원인은 있는데 아직 모양이 안 생겼으면 미래다. 자, 이미 생겨났고 아직 소멸하지 않았으면 현재이고. 자, 이 생겨났고 찻잔 있고 여기 아주 부서지지 않았다면 요거는 현재다. 이런 거죠.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걸 자세하게 논하느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왜 자세하게 논하느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세하게 논하는 이유가. 개념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 판단할 수 있죠. 네.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어디에 쓰려고 하는데? 수양하는데, 명상하는데. 그렇죠. 수양하는 데 필요하죠. 자, 한번 어가 나오네, 이제. 그래서 이거, 분명히 논하는 거죠. 이렇게 논하는 거를, 자, 논한 걸 듣는 걸 갖다가 문해라 그럽니다, 문해. 그래서 이걸 근거로 사유를 하면 사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마음을 관찰을 해가지고, 확실히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보는 걸 수해라. 살펴보고 알면 바르게 알아서는 수해라 그래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수시로 변하고 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고, 예. 어른이 또 청년이 되고, 예. 청년이 또 늙고, 예.
하나 원인이 되고 또 원인이 되고 인연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뒤에 가면 또 반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나눈 것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는 것만 상세하게 논하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또 한번 봅시다. 또한 육아사실은 제 52권에서 만약 이미 결과를 가져오고 종자가 상속되면 과거의 세계라 일어난다.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종자가 상속된다.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벼를 심으면은 쌀이 생기죠. 그건 과거예요. 과거인데 그죠? 종자가 상속됐죠. 벽씨를 얘기합니다. 간단한 얘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자, 결과를 가져오고 종자가 상속된다 하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결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아이가 결혼해서 하게 되죠.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속된다. 그 과거 세계를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 아직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종자가 상속되면 미래의 세계라 일어난다. 결과는 오지 않았는데 종자가 계속 상속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래다 이거죠.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종자가 언제든지 형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되는 것이죠. 얘기하자. 그러면 아이도 역시 종자로 있다면은 아이가 종자가 된다면은 그 아이는 어른의 미래입니다. 어른의 미래. 그렇죠. 그렇지만 어른의 미래이지만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얘기하자면은 그거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죠.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 하나를 두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380페이지. 만약 아직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현재 종자가 상속되면 현재 세계에 일어난다. 마땅히 간다. 이 가운데 비밀한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현재 종자가 상속되면 현재 세계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를 얘기하면 현재 지금 아이로 있다면 아이가 상속되면 이건 현재 세계예요. 근데 이걸 이제 미래의 어른 될 거라면 그것은 이제 미래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부모의 결과로 보면은 과거가 되는 거고. 그래, 한 아이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죠. 얘기하자. 어느 시점에서 보내냐. 그렇죠. 어떤 시점에서 보내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반전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읽어보면 또 새로운 시각이 또 나옵니다. 또한 그 논서에서 과거의 모든 행은 결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과거라 하는 것은 현재 결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과거를 존재한다 이거죠. 미래의 모든 행은 원인을 거두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는 미래라고 얘기하는, 미래의 모든 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인을 거두기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미래라는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까닭이니까 현재의 모든 행은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바이다. 첫째는 과거의 결과의 성품이고, 둘째는 미래의 원인의 성품이며, 셋째는 자성이 상속되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면 현재다. 현재 행을 얘기합니다. 라고 말한다. 가추 말하면 그 논소와 같다. 육아사실은 제56권도 역시 마찬가지다. 변중론 제2권 대성아비 달마잡지론 제2권. 알마집론입니다. 이게 자꾸 입에 붙어가. 달마집론 대성아비 달마집론 제2권과 대성아비 달마잡지론 제3권, 현량 성교론 제9권의 내용도 대체로 육아사실론과 같다. 또한 성유신론 제3권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아마 반전이 이제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땅히 대성에서의 연기법의 바른 이치를 믿어야 한다. 이른바 이 바른 이치는 심오하고 미묘해서 은서를 떠났다. 야, 이게 이 말은 무슨 은서를 떠났다는 말은 왜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은설의 특징을 알면은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어는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타자를 부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대상을 실체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고 언어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상을 고정화시킨다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불은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불은 뜨거운 거 맞죠? 그러면 다 같이 불을 해보시죠. 불. 입술 뜨겁습니까? 아닙니다. 뜨겁죠. 그러면 밥 해봐. 밥. 밥. 배가 고픕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죠, 밥하고는. 예. 밥은 밥이라는 불이라는 말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밥이라는 불은 변하는 건데 이거는 수시로 불 얘기하고 수시로 밥을 얘기하고 사람 희한한 얘기죠. 그래서 언어는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분리시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부채가 있다. 여기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 여기 밖에는 없다. 부채가 없다. 있죠. 타자를 부정하는 거죠. 대상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다 있는데 부채가 있는데 여기에 부채가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것은 부채다 이러면 이거 밖에는 이거 외에는 부채가 아니다 이런 뜻. 언어 자체는 항상 타자를 부정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갖다 대상 그 자체가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게끔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고 분리시켰다면 그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언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연기법은 뭐냐 반대죠. 연기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가 하면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상을 해요. 연기 다름이 부상이에요. 그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떠났죠. 또 연기라 하는 건 상호 관계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타자를 부정하는 게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언어를 떠났죠. 또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같이 보이는 걸 떠났죠. 그래서 언서를 떠났다 이거죠. 그 여기서 연기법은 심화와 미미에서 언서를 떠났다 이렇게 좀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산사태, 국지수, 호우. 어제 제가 대구에서 자비선사로 들어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탁 올려놓으니까 한쪽에 비가 오고 한쪽에 비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태풍이 또 뭐 상해 쪽으로 분다고 또 비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이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남극, 북극 빙하가 높고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높고 땅이 사막화가 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태풍이 많이 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이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또 뭡니까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수요가 생기잖아요. 수요가 많은 공급이 생기듯이 이게 이제 고기를 인간들이 많이 먹으니까 소, 돼지 등을 많이 키움으로써 배성물 이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화석연료라든지 동물을 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 주범인데 이산화탄소가 왜 많이 생기느냐 이러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부유해지고 싶고 이런 욕망이 뒤면에는 뭔가 무지는 뭔가 하면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겁니다. 이거는 뭐지? 그건 언어를 통해서는 늘 우리는 무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은 내적 언어를 늘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이런 무지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생겨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근데 능가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언어라 하는 거는 토끼 뿌리라든지 거북이 털과 같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무 맥락하게 생각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인식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수단으로 봐라. 그랬을 때 언어에 속지 않는다.
이걸 능가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찻잔 이러면 찻잔이란 이 찻잔하고 찻잔의 말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찻잔은 우리 이 찻잔 보고 너 찻잔 맞니? 이렇게 물어보면 찻잔 이렇게 돼요. 너 나하고 언제 봐도 나를 찻잔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면 찻잔이라는 말은 말이죠. 말로 만들어진 찻잔 아무리 던져도 안 깨져. 실제 찻잔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찻잔과 찻잔이라는 말은 별개의 것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어를 인식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는 언어를 인식 대상으로 삼았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대상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속에 갇혀 산다. 그래서 이 하원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 언어에 의해 건립되고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잘 알면은 이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결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인식 대상으로 살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과 등의 말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 등의 말은 모두 가정적으로 시설한 것이다. 현재의 법의 이후의 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을 관찰해서 가정적으로 미래 결과를 건립하고 그에 배대해서 현재의 원인을 말한다. 현재의 법의 이전 원인의 직접 원인의 응투하는 모양이 있음을 관찰해서 가정적으로 과거의 원인을 건립하고 그에 배대해서 현재의 결과를 말한다. 흥망된 것이란 말은 현재의 시기 그것에 비슷한 모양으로 현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반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현재 식이 뭡니까? 알식자,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 말라식 할 때. 근데 현재의 의식이, 의식이죠. 식이. 그것에 비슷한 모양, 현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미래로 쓰죠.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는 논리 취지가 분명하다. 양극단을 멀리 떠나서 정도의 계획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말 가짜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아인슈타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상승 원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면 1시간이고 5분도 안 걸리지만 미운 사람만 만나서 얘기해 보면 5분도 1시간, 2시간이 길다.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다. 얘기. 그런 얘기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국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논의가 마치 있는 같이 논리를 전개했는데 끝에가 반전이 일어났죠. 마음의 표현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죽은 목숨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면 그대야 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갖고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창조적 창의적인 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분석적인 사유가 필요해요. 이런 연기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해야 돼요. 분석해서. 그걸 사해라고 그러면 사해. 생각 사자, 지혜자, 사해. 그래서 이 문해, 들어서 지혜가 일어난 문해, 사회에서 일어난 지혜를 사해. 이것을 의지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수해가 싶다. 몸과 마음이 연기하고 있구나, 무상하구나, 자성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요.